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왜 오신 거예요? 예, 창업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보고 계신 정확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개미지옥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청년 창업 런웨이의 매력, 바로 가슴으로 전하는 강연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다른 것도 아닌 강연으로 청년 창업에 도전을 한 당찬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이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청춘 고민 상담소장 한동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잘생긴 오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또 인물이 네. 굉장히 뛰어나시고,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이런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전하는 일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강연 문화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연 문화 컨텐츠 기업이라고 네, 하면 네. 어떻게 강연을 어떻게 뭐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저희가 강연을 예. 기획하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고 강연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강연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산업,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네. 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 네. 나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저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강연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제작진들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강연 사업 이거 어떻게 또 이루어졌고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무엇보다 제가 강연을 굉장히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좋아하는 호감도에서 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든 창업이 그렇듯 정말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컨텐츠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창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연을 좋아하시고 계시고 네. 또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네. 왜 강연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도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예.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 예.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거는 정말 어떤 컨텐츠로도 그렇죠. 제공할 수 없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연을 어떤 컨텐츠보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사실 강연 프로그램의 MC로서 사명감이 굉장히 또 이렇게 네. 예,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차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입니다.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마이크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는 비전을 가진 강연 문화 컨텐츠 기업인데요. 저희 종각에 이렇게 사무실 위치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11, 12, 13층 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라오세요. 네,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프로덕션 팀, 랩 팀, 그리고 소사이티 팀, 스쿨 팀, 스퀘어 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TV 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의 특성이나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 멤버들 한번 인사드릴게요. 얘들아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청춘 페스티벌 총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프로젝트 같은 좀 잡다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에 기대. 화이팅!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캐릭터나 그 직함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게 하고 그 자기 별명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게 하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명함에 저 캐릭터처와 뭐 저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한 명 한 명의 존재성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는 마이크 임팩트 스퀘어라는 강연 스토리 플랫폼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뭐 몇백 건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이 일어나는 곳, 이런 스토리 플랫폼, 젊은 청춘들이 이제 편히 쉬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이제 도심 속 이제 가든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희 옥상층에 이런 M가든이라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많은 강연 행사들이 이렇게 가을밤 좋은 분위기여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강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청춘 페스티벌 네. 저도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제 또 지인들이 거기 또 강연자로 또 나가서 강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걸 직접 대표님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멤버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또 예. 청춘들이 모이는 회사니까 이런 청춘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청춘을 겨냥을 하신 겁니까? 사실은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공감할 수 있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게 예. 진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이런 같은 청춘으로서 청춘들의 문제, 생각 이런 마음들에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청춘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우리 청년 창업 런웨이 네. 우리 또 청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자가 좀 비슷하잖아요. 네. 저희도 굉장히 딱 적임자를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의 또 이력이 화려합니다. 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0년을 이끌 혁신 리더 선정. 그 2009년에 이게 발표가 됐나 봐요. 아, 네네, 그렇죠. 예. 10년에, 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베스트 혁신 기업 선정. 2013년 청년 기업인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강연을 기획을 하셨어요? 저희는 뭐 2,000회가 넘게 강연을 진행했죠. 우와. 그리고 저희 초빙한 연사만 거의 4,000명 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런 게 쌓여가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이야기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렇게 한 4천 명의 명사를 모시고 강연을 기획을 하셨는데 네. 그 강연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저 이제 한 번 하고 나면은 예. 정말로 몇 년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비전에 함께하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 근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몇 분이긴 하지만 이런 예. 삶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뿌듯하고 이제 정말 감동할 때 되게 많거든요. 예,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는 5년이 넘었죠 이제는. 이야. 네, 저희 이제 예. 간소하고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우리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표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멋진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CEO 분이 학교에 오셨는데 애들이 추적 체크를 안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한계를 보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한계, 이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면 다 취소. 한 달 전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아이템을 찾지?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지? 청년 기업가 분들께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임팩트 한동원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임팩트는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는 비전을 가진 강연 문화 컨텐츠 기업인데요. 저희 마이크임팩트는 이제 MIC 임팩트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뭐 미치임팩트 이렇게 읽기도 하시고 뭐 마이크로 임팩트 뭐 이렇게 읽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임팩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응이 그래서 뭐 하는 회사야? 이런 반응이나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답이 어딘가에 있거나 외국 사례에 있거나 벤치마킹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산업이고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면하고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아이템을 찾지?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질문들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이 보시는 청년 기업가분들께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템을 찾았냐? 어떻게 아이템을 찾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게 뭘까요? 뭐 많은 게 있겠죠. 세상을 바꾸는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거에서 뭐 IT도 있고 뭐 스티븐 잡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나를 바꿀까? 나라는 세상을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큰 세상이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우주, 한 명 한 명의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런 엄청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할아버지가 전해준 용기나 아버지가 전해준 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꿈, 뭐 선배가 전해준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된 건 거죠. 이런 힘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신념을 좀 가지게 됐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강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해서 막 수업도 빼먹고 가서 들을 정도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서 듣고 이러고 그리고 막 2학년 돼서는 막 1학년 신입생들한테 강연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교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굉장히 강연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이런 강연에 대한 애정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CEO분이 학교에 오셨는데 애들이 추적 체크를 안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값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바로 한계를 보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한계, 이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컨텐츠라면 뭐 문화 컨텐츠처럼 결합을 하고 재미있게 포장을 한다면은 이게 영향력 컨텐츠가 많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건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나 토크나 많은 것들을 결합하면서 강연의 문화 컨텐츠와 강연의 대중화에 힘쓰게 되고 이제는 많이 문화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서 보면 애정, 그리고 신념, 믿음,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런 걸 하니까 잘 되더라. 외국에서 이런 아이템에서 잘 되더라. 저도 많은 창업 동료들이 있지만 그런 아이템을 가져와서 진정성 없는 아이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던져보고 답을 찾았을 때 바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찾으면은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정말 많지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 용기가 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신의 백그라운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창업 시작하고 나니까 많이들 물어봤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 직원들 어떻게 뽑았냐? 뭐 처음에 수익 모델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고민들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들을 받으니까 창업하는데 뭐가 필요하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창업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돈이 필요하고 이런 거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전화기, 노트북, 일할 장소, 옆에 있는 동료, 친구 빼고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니까 막 사약 마시는 것처럼 힘들 정도로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일도 하기도 그랬었거든요. 투자도 이랬었어요. 투자도 어떻게 받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투자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몰랐어요. 반드시 사업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빠르게 만들고 되고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빠르게 만들게 된 건 거죠. 어찌 보면 무식함이
용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무식한 자가 용기 있다. 이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였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년에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할 사람을 찾나요? 어떻게 하면 되니?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방법은 결혼식장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논쟁적인 소지가 있지만 전 창업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또 콘서트를 기획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러다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화정체육관을 딱 예약을 하고 대관료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만들었었어요. 결국에는 그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나니까 나머지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스타팅 타임을 설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데드라인, 끝나는 시간, 이 목표 시점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무식한 용기와 데드라인이 시작할 수 있는 바로 큰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큰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집에서 막 얘기하는데 세상을 막 바꾸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동원아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으니까 너 방부터 치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머리가 띵했어요. 방을 딱 이렇게 치웠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것은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제 방을 치우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더라고요. 제 방을 치우고 나니 집을 치우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집을 치우고 나니 동네를 치우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동네를 치우고 나니 세상을 치우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제 방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꿈은 크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큰 사업이나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청춘에 주목을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청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와 같은 청춘에 공감하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누가 보기엔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제 방을 치우는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걸 하고 되니 더 큰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 5,000명 규모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진행하고 저희가 결국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춘 페스티벌 진행하기까지 이르게 되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너무나 사소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할지라도 그때에도 제 이상은 잃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바꾸고자 함이고 더 많은 청춘들에게 꿈을 전하고자 하는 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하고 이상은 높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들 때도 절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첫 발걸음, 한 발걸음에는 최선을 다하되 시선은 높이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을 믿고 한 발씩 나아갈 때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위기도 당연히 있겠죠.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동시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인상 깊은 강연도 진짜 많죠. 근데 하지만 하나한 사람의 인생을 스토리라고 봤을 때 이 스토리가 임팩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여곡절이 많아야 돼요. 이 말은 즉슨 모험이 많아야 돼요. 모험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기가 많다는 말이에요. 삶이 평탄하게 상승 곡선을 그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인생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지만 저는 정말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는 스토리는 우여곡절이 많고 모험이 많고 위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스토리의 관점을 딱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제 삶이나 마이클 비트의 스토리를 바라볼 때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스토리는 이 모험 스토리는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즉슨 위기가 오면은 이것은 내 모험 스토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더 두 손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건 거죠. 나아가서 이 위기를 즐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았을 때는 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청춘 페스티벌이 작년에 너무 잘 됐었고 전체 매진이 다 됐었는데 몇만 명이 다 팔렸었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면 다 취소.
이런 연령이 떨어진 건 거예요. 한 달 전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진짜로 회사가 휘청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큰 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어찌할지 몰랐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 뭐 법적으로 우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하게 됐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일수록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의 이야기가 그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본질, 이런 초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초심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전달하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달 연기돼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정말로 저희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위기였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한 기회였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맨 처음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굉장히 자만해지고 굉장히 어찌 보면 붕 뜰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굉장히 성공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됐었어요. 위기는 정말로 기회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너무나 이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위기가 기회의 양면인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뒷면을 뒤집어 봐야 돼요. 이 뒷면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기인 채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희에게 또 마지막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하냐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이게 꿈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루어진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막 진짜로 엔돌핀이 샘솟는 것 같아서 가슴이 뛰어 잠을 잘 못 자겠는 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복되니까 잠을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꿈꾸던 모습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약간 엄청난 희열과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행복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큰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행복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끝나고 정말 이렇게 다 끝나고 정리를 한 상황인데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와서 이런 자리 마련해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되게 이거는 정말 어떤 걸로도 얘기할 수 있는 희열이 오더라고요. 어떤 춘천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정말 지금 청년들이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손편지를 써서 4장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찌 보면 내가 행복한 게 나를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나의 행복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나의 행복을 정의하게 된 건 거죠. 이 행복을 정의하고 이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거예요. 이렇게 청춘의 질문, 청년 기업가의 질문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르는 것은 저는 결국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 기업가로서 또는 청년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노하우도 있지만 이런 질문의 끝에 있는 맨 마지막 행복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나게 모험을 떠나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까? 방부터 치워야겠다라는 또 마음의 변화를 또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강연 콘텐츠를 만든 회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른 곳과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또 진행을 할 때 이런 강연이 저희가 강연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딱딱하거나 또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본질에 굉장히 주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가장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뭐 토크로 진행하거나 강연을 진행하거나 인터뷰로 진행하거나 뭐 Q&A를 진행,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어서 이야기의 본질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강연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 젊은 층에 맞게 굉장히 저희 말로 핫하고 굉장히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이런 능력들이나 이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의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이런 콘텐츠 문화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항상 행복하다. 네. 정말 이렇게 과할 정도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최대의 고민은 무엇이세요? 예. 저의 최대의 고민은요. 네. 그 조직이란 게 3배씩 커질 때마다 조직, 문화, 리더십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10명일 때, 30명일 때, 90명일 때 이렇게 계속 변해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가 사실은 제가 변해야 될 단계고 예. 또 많이 성장해야 될 때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 그릇이 아직 못 따라준다 이런 고민들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저에겐 또 좋은 성장의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같은 경우에는 한 50번 정도 네. 섭외를 하려고 요청을 하셨다고. 네네. 그 저희 연사에 모시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예. 이 사람을 진짜 보고 싶다. 예. 이게 가장 큰 건 거예요. 약간 짝사랑의 마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모실 때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끈기의 근원이 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었기 때문인 건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아요. 한 네. 50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한 번하고 세고 이제 2번, 이제 3번, 4번 그래갖고 50번까지 달성을 하신 줄 알고 네. 대단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각대로 너무 대단하시고 저희 그 청년창업 런웨이의 강연자로 그 섭외를 어떻게 보면 섭외를 하시는 분인데 네. 섭외가 되셨잖아요. 네. 몇 번 만에 허락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저는 단번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죠, 우리 작가님과의 고충을 네, 알아서. 그럼요. 그래서 그 즉각 답변 드리고 이런 게 예.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에 예. 그래서 바로 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세요?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또 너무 또 뜻깊은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공식 질문입니다. 네. 저희 항상 런웨이의 공식 질문은 뭔가 좀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뭘까요? 대표님에게 네. 강연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계속 변해가지만 제 강연이란 것은 좀 하나의 광장인 것 같아요. 예, 광장. 광장이요. 네, 광장.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강연을 처음 생각했던 건 옛날에 뭐 그리스의 아테네 광장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같이 교류도 하고 네네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회들이나 그런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네. 거이기도 하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어찌 보면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의미에서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미래에 네.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네.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 방 먼저 치우는 것처럼 제 한 걸음이 우선 충실하고 싶긴 네. 하고요. 네. 근데 우선은 저희가 상황 월드컵 경기장을 갔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중국에서 하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되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에게 예. 첫 걸음은 그다음 발걸음은 그것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저는 좀 청춘의 대안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회사적으로도 뭐 대기업이나 여러 기업들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마이캠팩트가 좀 하나의 그 기업이나 공동체로서의 대안이 되고 싶다. 네. 개인적으로도 약간 저렇게 살아도 재미있게 또는 잘 살 수 있구나 예. 이런 대안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춘의 대안이 되고 싶다라는 네. 좀 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끝까지 그냥 네. 아주 뭐 네. 책에서나 볼 대사들을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대사들을 계속 펼치고 계세요. 올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34입니다. 야,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 창업 런웨이 딱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강연자를 모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뭐 제작진은 또 더욱이 그러할 거고 저 역시 뿌듯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의 좋은 울림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응원할게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겠죠. 행복을 찾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강연? 오늘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것들, 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층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 좀 진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런웨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청년들이 꿈을 펼쳐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꿈을 꾸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